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시간은 미주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미국 시장으로 안전하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종목을 발굴해볼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시장이 좋았으니까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수학개미 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테슬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네. 테슬라입니다. 힘든 증시 속 실적에 집중할 기업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매수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알아보자면 트위터 인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위터 인수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 어떤 이슈였을까요? 네, 일단은 이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한다는 내용에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한 그런 사건으로 지금 사실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기업에 있어서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실적이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더 나올지 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방송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매출 성장률과 한 달간의 상승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S&P 500들의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테슬라는 이번 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8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애플, 페이스북 모두 매출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테슬라에 비교해서는 큰 폭으로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한 달간 이제 등락폭을 보시면은 테슬라는 지금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으로서 S&P 500이 9.1%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경쟁사들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과거 12개월 PER로 보았을 때도 117배,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로 보았을 때도 71배 수준으로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PSR도 14배로서 경쟁사 대비해서 거의 3, 4배 이상은 거뜬히 넘는 그런 모습, 그리고 PBR도 26배로서 굉장히 높은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러한 고밸류를 받는 것이 정정한가라고 보았을 때 이번에는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을 보시면은 이번 테슬라의 지금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에는 27% 수준으로서 경쟁사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E도 28%, 그리고 ROA도 12%로서 자본 대비 또는 자산 대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ROE에서는 포드가 29%로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ROA 총 자산 대비 수익률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 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매출을 잘 이용을 했는가라고 보시면은 1.05배 수준으로서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PS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1% 올랐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EPS 또한 지금 90% 이상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타사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밸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까지 체크해 주셨는데 테슬라는 좀 대표적으로 이 공급망이 붕괴되고 또 원자재값 급등하는 거에 피해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또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운영 비용이 좀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땠습니까? 네, 실적 발표에서도 이미 언급을 다른 경쟁사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네. 유가라든지 원자재, 인건비, 물류 비용 등이 모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운영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사실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면요. 네. 매출액이 이제 187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1%를 증가를 하면서 예측치를 상회를 했고요. EPS 또한 3.22달러로서 예상치였던 2.3달러를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매출로 전환을 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사업부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32.9%가 나오면서 전분기 30.6%보다도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특히나 이번 1분기에 크게 많이 올랐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경쟁사가 거의 10% 내외의 이런 그로스 마진을 보이고 있는
보이고 있는데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크게 차이 나는 그런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로스 마진을 보았을 때 29.1%로서 최대 마진을 또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기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영업 마진은 이제 19.2%로서 전년 대비해서 14.7%였는데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영업 마진율을 기록을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기업들보다 큰 폭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기록적인 영업 마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런 테슬라의 비결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이번 1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31만 48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8%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번 분기에 뭐 물류 대란이라든지 반도체 수급 이슈 등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뭐 오늘 발표된 내용이지만 뭐 리오토, 샤오펑 그리고 이런 중국 기업들의 지금 4월 생산량이 50% 이상 급감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인도량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모습을 하나로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고무적인 생산량에 더불어서 평균 가격을 충분히 인상을 해서 고객들에게 가격 전가를 시켰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 Y의 롱레인지 모델이요. 2021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6,99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3월 달에 8,499만 원, 즉 21%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 대기 기간이 거의 1년 이상 기다리는 모습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핵심 원자재들이죠.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등등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쟁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영업 마진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차를 많이 또 팔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외에도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네, 차량의 가격을 올렸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지난해 미국에서만 10차례 정도 가격을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10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보시면은 지금 비용 절감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술력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이번 실적에서는 이 사진을 함께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가 오스틴에서 생산하는 모델 Y 전면과 후면의 싱글피스 캐스팅을 이렇게 싱글피스 캐스팅으로 방법으로서 찍어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의 사진은 이게 하늘색으로 전면과 후면에 캐스팅으로서 이렇게 한 번에 찍어내는 모습인데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모델 3 부분에 있어서 용접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모델 Y에서는 이러한 용접을 하는 곳이 1,600곳이나 더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당연히 비용을 이렇게 감소할 수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측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더 안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또 앞으로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가이던스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좀 기대감을 거는 걸까요? 네, 가이던스는 물론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금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3억 달러 규모로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 또한 22억 2,800만 달러로서 지금 66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는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순이익
부분, 현금 흐름 같은 부분으로서 태클을 걸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연말에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디스 기준에서 BA1 등급으로서 투자 적격으로서 바로 아래 수준인데 연말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가이던스를 함께 보시면요. 기존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인도량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똑같이 유지를 한 부분에도 굉장히 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샹하이 공장에서 이제 생산이 중단되었던 그 점에서는 물론 이슈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2분기에는 여전히 판매량이 1분기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4월달에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전기차 기업이 아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F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테스터들에게만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FSD 구매자들에게 모두 다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연말까지 전해질 것이다라고 제공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체 보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보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는 이제 5개 주에서만 이제 승인이 되고 고객들을 가입을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8개 주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앞으로는 이제 연말까지는 45개 주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런칭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 2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인데, 이번 2분기 내에 1위를 탈환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실적 발표에서 자신감을 내비친 부분에 있어서 현금 흐름 또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좀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이 아무래도 빛을 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공장 중단 사태가 좀 장기화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공장 가동을 좀 늘리기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에서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1, 2, 3를 공개를 했는데, 최근 발표된 마스터 플랜 3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생산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30년에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2천만 대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이제 2022년 말 정도에는 테슬라의 전체 공장의 총 생산 가능 능력이 이제 210만 대 이상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하이 공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장이고,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증설을 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잠시 중단되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상하이 공장에서도 앞으로도 생산 캐파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고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또 하나의 공장, 신공장을 어디에 증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2022년 올해 말부터 다시 한번 후보지를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를린 공장에서는 이미 정식 생산이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 하면 또 배터리 이슈가 또 크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어떤 걸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 기업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테슬라 이번에 배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낸 게 있을까요? 네, 이미 이제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는 들으셨던 3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네. 4680 배터리가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020년이었죠. 2020년 9월 4680 배터리 개발 소식을 알리고 1년 만에 지금 이미 100만 개 이상 생산을 하면서 차량 1000대용 이렇게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했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올해 안으로 이제 468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4680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말에 가보면은 이런 부분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배터리 얘기를 꺼냈으니까 우리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원자재 수급 대란 때문에 뭐 니켈 비중을 늘리겠다, 뭐 어떤 걸 늘리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 원자재 중에서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실적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었을까요? 네,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 또한 이제 계속해서 고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원자재 수급을 다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발레와 함께 이제 니켈을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더 이상 타격을 받지 않고 굉장히 수직적인 그런 구조를 계속해서 강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앞으로 뭐 니켈이든 리튬이든, 지금 리튬도 뭐 아직 정확한 오피셜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이런 리튬 기업과 어느 정도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관련 기업이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앞으로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이런 원자재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테슬라 앞으로의 또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테슬라의 전망에 대해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지금 컨센서스가 이미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액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57%, 그리고 내년에는 31% 이상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영업이익률도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쟁사들과 점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힘든 장에서 오히려 빛이 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서학개미 분들의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실적이 탄탄한 테슬라, 앞으로의 전망도 밝으니까 추이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가이드 여러분을 가이드해드린 분,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김동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